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100년 전 일제강점기에 살고 있던 19살 소녀라면 어떤 꿈을 꾸었을까요? 나라를 잃은 슬픔에 그저 눈물 짓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평범한 삶을 위해 숨죽이고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만나볼 인물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전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비행 기술을 배워서 일본 총독부가 있는 경성 한복판에 폭탄을 투하하는 것. 내 조국의 하늘을 내 손으로 되찾겠다는 무모하고도 장엄한 꿈을 가졌던 여인.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비행사이자 독립군의 날개였던 권기옥 지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독립운동가라고 하면 총과 칼을 든 투사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권기옥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적의 머리 위에서 내려다보는 압도적인 힘, 항공력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먼저 깨달은 선구자였습니다. 식민지 소녀에서 중국 공군의 대위로, 그리고 대한민국 공군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87년의 불꽃 같았던 생애를 지금부터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1917년의 평양으로 가보겠습니다. 당시 평양의 하늘에는 조선 사람이라면 평생 본 적 없는 기이한 물체가 나타납니다. 미국의 유명한 고개 비행사 아트 스미스가 비행기를 몰고 한반도를 방문한 것이죠. 당시 16살이었던 소녀 권기옥은 수많은 인파 속에 섞여 그 광경을 목격하고 온몸에 전율을 느낍니다. 철로 만든 거대한 새가 굉음을 내며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모습. 그것은 식민지라는 좁고 답답한 틀에 갇혀있던 소녀에게 단순한 구경거리가 아니라 자유 그 자체로 다가왔습니다. 권기옥은 훗날 회고록에서 그 순간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도 저것을 배워 하늘을 날고 싶다. 날아서 일본까지 가고 싶다. 하지만 꿈을 꾸기엔 현실이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2년 뒤인 1919년 평양에도 3.1운동의 뜨거운 함성이 울려 퍼집니다. 숭의여학교 학생이었던 권기옥은 망설임 없이 거리로 뛰쳐나갑니다. 그녀는 단순히 구호를 외치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밤을 새워 태극기를 만들고 독립운동 자금을 모으기 위해 비밀 결사대인 송죽회 활동에 투신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일본 경찰의 표적이 되었고 차가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19살 어린 소녀에게 가해진 일본 경찰의 고문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하지만 권기옥은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6개월간의 모진 옥고를 치르고 나온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날카로워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땅 위에서의 외침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말이죠. 우리에겐 적을 압도할 수 있는 더 높은 곳의 힘, 비행기가 필요하다는 확신이 그녀의 가슴 속에 박혔습니다. 추록 후에도 일본의 감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권기옥은 더 큰 일을 도모하기 위해 결단을 내립니다. 1920년 가을, 그녀는 칠흑 같은 어둠을 틈타 평양을 탈출합니다. 작은 돛담배에 몸을 싣고 서해의 거친 파도를 건너 중국 상해로 향한 것입니다. 당시 상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져 독립운동의 심장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해에 도착한 권기옥은 임시정부의 요인들을 찾아가 자신의 계획을 당당히 밝힙니다. 저를 비행학교에 보내주십시오. 비행사가 되어 일본 놈들의 심장부를 타격하겠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임시정부는 자금이 늘 부족했고 무엇보다 여자가 비행기를 조종한다는 것은 당시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여러 비행학교의 문을 두드렸지만 돌아오는 것은 거절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권기옥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진심을 알아본 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도산 안창호 선생과 백범 김구 선생이었습니다. 특히 김구 선생은 이당찬 소녀의 결기를 높이 샀습니다. 김구 선생은 중국 군벌 지도자들에게 친필 추천서를 써주며 그녀의 앞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마침내 1923년 중국의 운남 육군 항공학교에서 입학 허가가 떨어집니다. 전교생 중 여자는 단 1명, 조선에서 온 권기옥뿐이었습니다. 남성들도 견디기 힘들다는 혹독한 군사교육과 생소한 비행이론 수업이 그녀 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운남 항공학교에서의 생활은 그야말로 자신과의 사투였습니다. 새벽부터 이어지는 훈련은 체력적인 한계를 시험했고 조종석에 앉기도 전에 익혀야 할 복잡한 기계공학은
머리를 지근거리게 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를 힘들게 했던 것은 주변의 시선이었습니다. 여자가 과연 비행기를 띄울 수 있겠느냐는 동료들의 비아냥과 무시가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권기옥은 조종관을 잡을 때마다 입술을 깨물며 다짐했습니다. 나는 개인 권기옥이 아니라 나라 잃은 조선의 대표다. 내가 실패하면 조선 여성이 실패하는 것이고 독립의 꿈도 멀어진다. 그녀는 남들보다 2배, 3배 더 노력했습니다. 훈련 중 엔진이 꺼지는 사고로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했지만 그녀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잠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스토리텔링 연출을 통해 당시의 분위기를 느껴보겠습니다. 졸업 비행이 있던 날의 풍경을 잠시 상상해 보겠습니다. 운남 비행장에 짙은 새벽 안개 속에서 권기옥이 조종석에 앉습니다. 곁에는 남편이자 독립운동 동지인 이상정이 말없이 그녀의 고글을 닦아줍니다. 기옥, 총독부가 보이는가? 라는 물음에 그녀는 차분히 답합니다. 아니요, 저는 조선의 산하를 먼저 보고 싶습니다. 그녀가 엔진을 가동하자 멀리서 소식을 들은 임시정부 요인들이 보이지 않는 박수를 보냅니다. 비행기가 지면을 박차고 오르자 발밑으로 중국 대륙의 흙먼지가 멀어집니다. 그녀는 구름 위에서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시며 생각합니다. 어머니, 보고 계십니까? 제가 드디어 날개를 얻었습니다. 이제 이 날개로 당신이 계신 평양까지, 일장기가 펄럭이는 경성까지 날아가겠습니다. 당시 서구의 아멜리아 이어하트가 개인의 자유와 도전을 위해 날았다면 권기옥은 억압받는 민족의 불꽃이 되어 조국을 향한 그리움과 투지로 날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곡을 너머로 흐르는 눈물은 바람을 타고 흩어지지만 그녀의 손은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조종관을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비행사가 된 권기옥은 곧장 중국 공군에 입대합니다. 당시 중국은 일본의 대륙 침략에 맞서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중국 공군 복무는 단순히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항일투쟁의 연장이었습니다. 권기옥은 중국군 내에서도 실력을 인정받아 대위 계급까지 승진하며 수많은 작전에 참여했습니다. 전쟁터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그녀는 늘 한반도의 지도를 품고 다녔습니다. 그녀의 실력은 날이 갈수록 정교해졌고 동료 조종사들 사이에서도 조선에서 온 강철 여인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속 깊은 곳에는 늘 이루지 못한 원대한 작전이 들어있었습니다. 1932년 상해 사변이 터졌을 때 그녀는 동료 비행사들과 함께 비밀스러운 계획을 세웁니다. 바로 비행기를 몰고 대한해협을 건너 도쿄의 황궁과 경성의 조선 총독부를 폭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계획은 결코 허황된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수백 시간의 비행 경력을 가진 베테랑이었고 루트와 연료까지 치밀하게 계산했습니다. 만약 이 작전이 성공했다면 세계 역사는 뒤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무력으로만 압살당하던 우리 민족에게 우리도 적의 심장부에 불벼락을 내릴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작전은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임시정부의 역량이 아직 비행기 여러 대를 동원하기엔 부족했고 복잡한 국제 정세가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기술을 조국을 위해 온전히 쓰지 못하는 울분은 얼마나 컸을까요? 하지만 권기옥은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비행기를 탈 수 없을 때는 한국의 국부인회를 재건하여 독립운동 자금을 모으고 광복군 창설의 막후에서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1945년 8월 15일, 그토록 그리던 광복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권기옥 지사는 곧바로 귀국 열차에 몸을 싣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중국 땅에 남겨진 수많은 동포의 귀국을 돕고 혼란스러운 현지 상황을 정리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자신이 비행사가 되겠다고 결심하며 떠났던 조국으로 다시 돌아온 것은 28년이 흐른 1948년이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온 그녀에게는 또 다른 중대한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공군을 창설하는 일이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임명된 그녀는 텅 빈 활주로에서 공군의 기틀을 하나하나 잡아나갔습니다. 비행기 한 대 제대로 없던 나라의 하늘의 안보가 왜 중요한지, 어떤 시스템이 필요한지를 설파하며 오늘날 우리 하늘을 지키는 대한민국 공군의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녀를 대한민국 공군의 어머니라 부릅니다. 공직에서 은퇴한 후 그녀의 삶은 놀라울 정도로 검소했습니다. 독립운동가의 명예나 보상보다는 오로지 미래 세대를 걱정했습니다. 그녀는 평생 모은 전 재산을 장학금으로 내놓았고 자신은 서울의 낡은 집 한 채에서 조용히 여생을 보냈습니다. 누군가 그녀에게 왜 그렇게 힘들게 사느냐고 물었을 때 그녀는 그저 담담하게 웃으며 나라를 되찾는데 내 젊음을 다 바쳤으니 이제는 나라가 잘 되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답하곤 했습니다. 1988년 4월 19일 대한민국 독립운동사의 커다란 별이었던 권기옥 지사는 87세를 일기로 평온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그녀가 떠난 뒤 이제 우리 하늘에는 그녀가 그토록 염원했던 국산 전투기들이 굉음을 내며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하늘을 보셨나요?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평화로운 하늘은 100년 전 조선의 하늘을 되찾겠다며 거친 바람을 뚫고 날아올랐던 한 소녀의 용기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여자가 어떻게 비행기를 타느냐는 비아냥을 총독부를 폭파하겠다는 기계로 잠재웠던 여인. 그녀의 삶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꿈을 꾸는 자에게는 하늘조차 한계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이죠. 비록 그녀가 꿈꿨던 도쿄 폭격은 현실이 되지 못했지만 그녀가 뿌린 희망의 씨앗은 대한민국 공군이라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났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하늘을 지키는 비행기 소리가 들린다면 한 번쯤은 권기옥이라는 이름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날개는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나요? 현실이라는 무게 때문에 혹시 그 날개를 접어두고 있지는 않나요? 100년 전 맨몸으로 푸른 하늘을 정복했던 권기옥 지사의 뜨거운 용기가 여러분의 가슴에도 작은 불꽃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이처럼 숨겨진 역사 속 인물들의 이야기를 찾아내고 기록하고 여러분께 전해드릴 것입니다. 이 위대한 헌신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기억할 때 알려지지 않은 위인들의 역사는 비로소 완성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화이팅!